뉴델리에서 단독 기사로 언제 나왔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인터넷 언론사죠. 뉴데일리. 어제 나왔네요. 어제 네네.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조은석 특검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현장에 가봤더니 풀수 물창하더라. 근데 이 농지를 산 게 1996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이죠. 네. 19년 정화에는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 때 뭐 그때 20년 전이면 수원지검 검사라고 해봐야 높지도 않고 뭐 말석 정도보단 조금 높았겠네. 한 중간 한 정도 검사 시절 정도 됐겠네요. 부에. 뭐 그때 뭐 부인이 매입한 땅이다. 근데 보니까 뭐 크지도 않아요. 한 380평이면. 네. 그리고 공시지가를 6,500만 원 정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얼마 정도 갖고 한 1억 7평으로 해봐야 한 뭐 그렇죠. 2억이 안 가겠네요. 그렇죠. 2억은 안 2억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이 땅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농지로 돼 있으면 우리는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의 원칙이 경자유전.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만 이 농과 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 일단은 국회의원들 중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 일단 다 의심해 보잖아요. 그렇죠. 언제 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직불금 문제까지 나와서 항상 논란이 되죠. 논란이 되죠. 그래서 그 농지를 그래서 취득한 경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써놨지만 1996년에 부인이 매입해가지고 근데 조은석 특검은 농사를 지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하느라고 지금 못 가서 풀이 자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비 오고 그러니까 풀 금방 자라거든요. 그럼요. 한 일주일만 손을 안 대도요. 네. 이렇게 자라는 게 풀의 속성인데. 네. 아니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조은석 특검 열심히 지금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검을 공격하는 그 흠집 그런 내는 기사. 거죠. 그 흠집 내는 그 배경이 아까 그렇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사가 확대되니까 특검이 어떤 이 특검 수사의 명분을 자꾸 너 도덕적으로 너도 농지법 위반하고 했는데 무슨 네가 수사를 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함으로써 이 어떤 특검 수사의 명분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윤석열 수사보다는 이런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를 둘러싸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계속 이 수사가 확대가 돼 가잖아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범법, 명백한 범법이기 당연한 때문에. 거죠. 이제 수사를 해봐야 명백한 범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아니, 추경호가 비상계엄 해제 그 방해하기 위해서 그때 혹시 의원들을 다른 쪽으로 직계를 유도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심해 왔잖아요. 의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수사에 들어가고 압수수색하고 뭐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클리어가 됐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까지 전담팀까지 꾸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전담팀을 꾸렸다는 거는 뭔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수사할 단서를 찾았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잖아요. 옥죄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지는 국민의힘 측과의 어떤 소위 말하면 교감하에 이런 기사들이 저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쪽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와 극우 진영들 예.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결국은 특검을 흠집냄으로써 이 수사를 그렇죠. 방해하고 방해해야만이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 여러 가지 막 반발했잖아요.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 옮기는데 그 와중에 예. 윤석열이 추경호 통화, 나경원 통화, 지도부와 통화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네. 그 얘기가 바로 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를 막아라. 그리고 끌어내라. 우원식 의장이 원래 이제 1시 반에 했던 걸 1시로 당기려고 하니까 늦춰달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늦춰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곽종군이고 뭐 곽종군 사령관이나 이준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오고 나와라. 그리고 또 정적수가 됐다고 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렇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막 총 쏘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전달을 알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야, 좀 늦춰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해제 못하도록 할 거야. 뭐 이런 하여튼 교감하에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전화통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네. 당연한 추론이고 네.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내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추경호만 그랬냐? 추경호만 거기에 내란에 동조했냐?
아니야, 또 내일 안에 부하 수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당시 전부 뭐 18명, 그나마 18명인가 들어왔잖아요. 비상계엄 해제 그렇죠. 의결에. 그나마 좀 벗어나 있을 줄 모르는 나머지 당사로 갔나요? 그렇죠. 당사로 그쪽 직결을 직결해가지고 한 사람들. 뭐 이건 좀 의심해보고 다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친윤계고 그리고- 윤석열 계열 그리고 의원들이었죠. 그때 당사에 모였을 때 발언들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발언들 다 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란에 동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것들 다 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전담팀을 꾸려갖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윤상현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압수수색했죠. 이제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당할 국민의힘들 많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몇 사람이 압수수색을 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반발하는 것들은 방어막을 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특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다. 수사기관인 특검을 흠집냄으로써 네. 결국은 수사의 동력을 잃게 네.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의혹이 터무니없냐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가 뭐, 지난번에 제가 기사도 썼습니다만, 과거 국정농단 사건 할 때, 사실 그때는 법무연수원장에게는 수사하고는 거리가 먼 한직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제가 들고 나왔던 책,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쓸 때, 뭐, 그때 또 이제 법무연수원장 시절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하고 할 때 제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취재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내가 뭘 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알려지지 않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영태한테 시켜가지고 그 최순실 의상실에 CCTV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고영태가 나중에 해서 이게 그 CCTV를 설치한다는 그 CCTV를 나중에 방송에 보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법적으로 위반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고영태한테 시키기 전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우리가 뭐 취재를 하는데 취재 과정에서 CCTV를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법적 자문을 저한테 많이 해준 게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네.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알죠. 가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만나서 그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평일은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때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저녁에 만나면 안성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안성에 왜 갔냐 그러면 농사 짓고 온다는 거거든요. 예. 주말에 가갖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와서 맥주 한잔 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할 일도 있고 좋겠네. 이렇게 많이 놀린 것도 있고 그래요.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접 이 당시 현장의 목격자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당시 가보지는 그러니까 않았는데. 현장에서 활동했던 걸 아시는. 알죠. 과거부터 네. 주말 되면 가서 농사 짓고 온다고 하니까. 네. 지금이야 뭐 거짓말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지금 뭐 그때 특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런 걸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맞는 거고. 다만 여기 해명 보면, 최근에 특검하다가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하느라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가겠습니까? 조금만 비오면 이게 풀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래서 이 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지법 위반 의혹, 현장에는 풀수, 물창, 방치, 흔적 이렇게 돼 있는데 풀은 금방 뭐 비 한 번 오면 농사 지어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저 시골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도 또 여러 저희도 과거에 네. 같이 있어서 저 알죠. 주말 금방 농장하고 알죠. 해봐서 합니다. 금세 자라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랍니다. 그 주말에 한 번만 안 가면 네. 울창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주말 농장 하신 분들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말에 가갖고 일하기 바쁩니다. 중노동입니다. 그게.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380평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넓습니다. 380평이면 넓죠. 농사 짓는데 그 넓어요. 이게 주말 농장 땅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그렇죠. 그거 풀 베고 네, 그 맞아요. 잡초 뽑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제거하려면 엄청난 주말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사람들은 매번 주말에 가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안 가면 진짜 이렇게 풀스물차해집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그 일부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서 사진은 찍어 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지금 기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특검이 3개씩 하니까 정규신이 없다고. 아니, 특검 수사 내용 쫓아가기 바쁜데, 여기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뭐, 특검에 이 안성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뭐, 어디 이렇게 또 잘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진까지 찍어갖고 낸 거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뭐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수사 주체를 공격함으로써 네. 수사의 동력을 흐려라. 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공격을 못하게 하라. 네. 라는 그런 전형적인 네. 이 소위 양동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그 병법에서 그런 모습이네요.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뉴데일리라는 그 인터넷 언론인데 그 인터넷 언론에 그 성향 아시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원래 이제 극우 매체인데 그렇죠. 결국 이게 월간 과거에 그러니까 상향상으로 보면 월간 조선이 2중대 정도 됩니다. 네. 예. 월간 조선 하면 구구 성향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잡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월간 조선의 그 구구 성향 가진 사람들이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구구 성향, 약간 구구적인 인식을 가진 조선일보 인사들이 관여해서 만든 매체가 맞습니다. 뉴데일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MBC를 만들었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확인됩니다. 저 당시 기억납니다.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보는데,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 당시 기억이 명확하게 나는데요. 네. 당시에 차관했던 인사들 이명박 네. 정부 때 나와서 있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했고요. 네. 결국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 청와대 출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력을 지금은 갖고 있는 지금 뉴데일리가 그 극우 보수 매체로 분류가 되지만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엄청나게 커졌죠. 네. 그때 사실상 그런 지원이 어떤 물밑 지원이 없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도 인터넷 언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요. 이렇게 급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급성장한 극우 매체다. 과거에 그 박재환 수석이 있었고요. 또 관련되는 그 네.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극우 매체를 창간했는데 네.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끔 조선일보 보면 사설면인가에 뭐 그 정광훈 목사도 광고하고 뭣도 광고하고 막 극우 인사들이 다 해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네. 주연하고 하는 데가 뉴데일리. 그리고 여기 가서 그 사설이나 칼럼들 보면요. 네. 아주 극우 인사들의 내란에 거의 동조하거나 네. 이재명 대통령을 헐뜯고 네. 공격하는 그런 칼럼들을 많이 내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저는 실제 그런 기사들을 다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기자협회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네. 모니터 활동도 했기 때문에요.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특검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그런 네. 정말 흉악한 짓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 안 건 있는데 처가가 조금 잘 사는 집안이어서 네. 근데 뭐 상속을 많이 받았네 딸 아들이. 네. 근데 술은 안 사. 네. 왜냐면 또 아주 까다롭고 까다롭고.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엄청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네.